안녕하세요. 여성동화 독자 여러분. 저는 27년 동안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 수학 관련해서 공부법 책과 동화책을 쓰고 있는 작가 유승재입니다. 수학머리는 타고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매우 잘하는 아이들이 있고 또 매우 못한 아이들이 있어요.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하나를 가르치면 10개까지 이해하고 그리고 배우는 대로 다 저장이 되고 암기가 되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10개를 가르쳐도 바로 잊어먹고 휘발성으로 날아가고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도 있죠.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게 올바른 수학 공부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별로 편차가 심하고 특히 수학을 매우 잘하는 아이, 매우 못하는 아이가 있지만 그 중간 사이에 들어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올바른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수학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 성적이 올라갈 수 있냐 없냐 그런 부분이 좌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서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너무 책 읽기도 싫어하고 공부하기도 싫어해서 중학생인데 사회나 국어 다른 과목들이 거의 10점에서 50점대인 학생이 있어요. 그럼 엄청 못하는 거잖아요. 고등학교 때 그렇게도 못하는 건데 중학교 때 그 성적이니까 굉장히 못하죠. 근데 이 학생을 제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수학을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수학 방식대로 지도를 했는데 수학은 항상 95점 이상이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보면 얘가 전체적으로 모든 과목이 10점에서 50점대 사이라는 거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인데 왜 수학만 95점 이상인가?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수학이라는 것들이 당연히 머리가 좋으면 엄청나게 잘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위 1%의 영역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따라가기가 많이 힘듭니다. 노력하는 아이들이. 그렇지만 그 사이에 있는 영역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충분히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하면 어느 단계까지 중학교 기준으로는 대략 90점대 이상, 고등학교 기준으로는 5등급제 기준으로 한 2등급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머리의 차이 혹은 유전자의 차이, 공부머리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우리가 양극단 빼고 그 사이에 있는 영역은 충분히 부모님들이 원하는 성적까지는 아이들의 노력과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수학이 중요한 이유는 몇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는 교과서가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교과서가 초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은 놀이수학이라 그래요. 놀이수학 혹은 기능수학이라 그래서 단순하게 익히는 거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도 좀 놀이하는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갑자기 난이도가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생각수학이라는 파트가 생기고 탐구수학이라는 또 파트가 생깁니다. 자, 이 생각수학이라는 파트가 어떤 형태냐면 예를 들면 이제 부모님들이 수학을 했던 그런 단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보고 아이가 이거에 적합한 수식을 만들고 이렇게 만든 이유를 일일이 다 서술을 해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모르면 아이들이 적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탐구수학이란 파트는 시중에 이제 사고력 수학이라고 해서 창의사고력 그런 문제들이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난도가 굉장히 높죠.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교과서 자체가 난도가 좀 올라간다 라는 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초등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을 초등학교 3학년 때 다 배웁니다. 예를 들면 수 같은 경우는 자연수에서 소수, 분수까지 배우고요. 초등학교 때 이거 다 배우는데 그걸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웁니다. 그리고 연산 같은 경우도 사칙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다 배우고 또 굉장히 중요한 평면 도형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수학들을 가지고 점점 확장하거나 심화하는 것들이 이후에 배우는 내용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수학을 심화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너무나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초등 전반에 걸친 개념과 관련된 문제, 심화 문제들이 다 들어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어렵게 느껴요. 근데 이 단계만 잘 넘어가면 4학년, 5학년, 6학년부터는 계속 반복되는 유형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엄마 왜 심화 교재가 점점 쉬워지는 것 같아요. 점점 빨라지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들은 나눗셈과 분수라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들을 배우는데요. 이 개념들을 아이들이 그냥 단순 연산의 형태로 암기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원리를 이해하지 않고 넘어가는 형태의 습관이 자리 잡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눗셈하고 분수 자체에 처음 들어가는 그 개념 자체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고등학교
적분, 미적분 그 정도의 난도에 해당이 되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그 개념을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미리 초등 저학년 때 배웠던 그 연산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수학을 이해냐 혹은 암기냐의 갈림길이 또 초3 수학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언어 능력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을 지도하면 1학년 때부터 지도를 하게 되면 문제집을 잘 이해를 못해요. 문제를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일일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문제가 어떤 건지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구나 그런 단어들도 다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초등학교 3학년 정도가 되면 언어 능력이 어느 정도 올라가서 아이들이 텍스트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기주도성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도 자기주도적으로 풀고 개념도 자기주도적으로 이해를 해야지만 앞으로 수학을 잘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 아이들이 수학을 접할 때에 자기주도적으로 개념도 스스로 읽어보고 이해하려고 하고 어려운 문제들도 자기가 읽어보고 풀려고 하게끔 하는 이런 자기주도성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적합한 시기가 초3 시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3을 저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학적 사고력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문제를 우리가 풀다 보면 수능 문제가 계산력과 이해력, 그다음 문제 해결력, 추론 능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산력은 말 그대로 계산하는 거니까 이제 사고력이 아니라 기능적인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개념 이해력과 그다음에 문제 해결력, 그다음에 추론 능력, 이런 것들을 합쳐서 우리가 수학적 사고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제 수능에서 실제 4점짜리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론 능력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어떤 사례라든지 아니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패턴들을 본인이 판단해서 거기서 규칙성을 잡아가지고 일반화시키는 그런 능력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은 전혀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것들을 개념을 적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까지 설계하는 능력을 뜻하죠. 자, 개념 이해력은 복잡한 그런 개념들을 스스로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합쳐져서 수학적 사고력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기르기 위해서는 제가 추천하는 것들은 개념 이해력은 말 그대로 개념을 본인이 이해를 해야 되니까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연습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개념 독학이라는 표현을 좀 쓰긴 하는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개념서를 누군가에게 설명을 듣기 전에 자기가 읽어보고 이해하려는 연습, 그리고 그 다음에 읽고 났으면 엄마가 묻고 답하기를 해주면 좋아요. 엄마가 묻고 아이가 대답하는 과정에서 아이는 인출 연습이 되죠.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깨닫게 해도 되고, 알고 있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말로 표현하면서 인출 연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타인지 능력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개념 부분에 대한 스스로 학습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면 기본적으로 개념 이해력도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메타인지 능력, 그 다음에 인출 연습을 통한 장기 기억에 저장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연습들, 그러니까 개념만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 때 추천하는 거는 항상 개념서를 한 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심화서를 바로 하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개념서에다가 응용서하고 뭐 유형서하고 준심화서하고 심화서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너무 많은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력이 잘하지가 않아요. 문제 해결력이 잘하는 거는 기본 개념만 가지고 이 어려운 문제를 다 메꿔가야 됩니다. 자, 이거를 메꿔주는 것들이 아까 같이 그런 문제집, 난이도를 조금씩 차츰차츰 올려가면서 풀게 되면 메꿔지는데, 그것들을 스스로 하는 능력들을 만들어가야 문제 해결 능력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개념서 다음에 바로 심화서로 들어가서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연습들을 하고, 아이가 모를 때는 엄마가 1단계로는 개념 부분을 복습을 하게끔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2단계로는 힌트를 좀 줘가면서 스스로 풀게끔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오답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자기가 틀렸던 문제들은 노트에다도 깔끔하게 왜 틀렸는지도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 문제에 필요한 개념이 뭔지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하고 앞으로 안 틀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풀이를 정리해서 써주는 거죠. 자, 이런 행위를 통해서 역시 수학적 사고력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본인을 판단하고 분석하면서 메타인지 능력도 일어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수학과는 약간 연관관계가 좀 적지만 독서와 글쓰기도 수학적 사고력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독서 같은 경우는 독서를 많이 한 아이들의 특징은 개념 저장 능력이 탁월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책을 읽어가면서 내용을 저장을 해야 됩니다. 스토리를 저장해야 그 다음 내용들을 읽고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책을 읽어가면서 본인이 그 내용들을 머릿속에 저장하는 연습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개념 이해력이 같이 늘어나게 되고요. 글쓰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알고 있던 그 정보들을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순서에 맞게끔 글을 조합해서 써야 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 독서보다 글쓰기를 하기를 더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독서는 수동적인 약간 받아들이는 거라면 글쓰기는 능동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훨씬 많이 쓰입니다. 뇌 에너지가. 마치 우리가 어려운 심화 문제 푸는 것과 비슷한 그런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뇌 에너지도 쓰지만 글쓰기를 하면서 하는 그런 작업들, 여러 가지 개념들을 조합해서 논리 정연하게 서술하는 그 작업 자체가 실제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그 설계 과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독서와 글쓰기 같은 것도 추천을 합니다. 공부를 그럼 잘하는 애들은 왜 잘할까 해서 제가 관찰을 했더니 굉장히 단순한데 정말 공부를 습관처럼 루틴처럼 그냥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습관이 잡히게 되면 공부하는데 에너지가 덜 쓰이니까 공부하는 게 힘들지가 않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일단 습관과 루틴이 돼서 공부를 당연시 하더라. 그리고 또 하나가 공부하는 걸 힘들어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12시간, 14시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성적이 잘 나오게 되고 성적이 잘 나와서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이나 그런 거를 듣고 상위권, 최상위권이 되다 보면 도파민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게 돼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가 그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거기서 꿈과 미래, 직업에 대한 것들이 확립이 되면 더 폭발적으로 열심히 하는 게 거의 최상위권의 루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30일 동안 습관 만들기라는 것들을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30일 동안 습관을 만드는 거지만 거의 제가 제 자녀가 3명인데 자녀들 공부 습관 만드는 걸 생각을 해보면 거의 하나의 습관이 장착되는데 1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0일이지만 어머님들이 30일 했는데 안 돼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하나의 습관, 예를 들면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데도 1년 정도가 걸립니다. 1년 정도 주기적으로 해야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시기를 바라고요. 일단 처음 30일 미션에 들어갈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교재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서점을 가서 교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많은 교재들에 대해서 일일이 어떤 거 할까 너무 심혈을 기울여서 고민하지 말고 우리 한 학기는 예를 들면 A 출판사 거를 해보자. 다음 학기 때는 B 출판사 거를 해보자 해서 하나의 출판사를 세팅을 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 출판사별로 난이도별로 세분화해서 교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A 출판사 거를 이번 학기 때 처음 시도를 하기로 했으면 그 출판사 거를 개념 교재 혹은 응용 교재 혹은 심화 교재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하고 나름 계획을 잡습니다. 계획을 잡을 때 제가 추천하는 거는 보통 좀 잘하는 아이들, 독서를 많이 한 아이들은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평일 주 5일, 총 10시간이죠 일주일에. 이 정도 해도 애들이 잘해 나갑니다. 독서로 엉덩이 힘이 잡힌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아이들 수준에 따라 30분 혹은 1시간씩 약속을 정해서 공부를 하고요. 처음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시간제로 공부를 합니다. 시간제라는 것은 우리 1시간만 공부하기로 했으면 1시간 공부하면 아이의 진도량에 상관없이 칼같이 끝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1시간 동안만 하면 공부가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질려하지가 않아요. 근데 보통 어머님들이 처음에 실수하는 것들이 이만큼 다 끝내야 돼. 이거 끝내야 오늘 공부 끝나는 거야. 그럼 아이들은 이거를 끝내기 위해서 어떻게 풀게 되냐면 날림으로 풀게 됩니다. 연습장도 안 쓰고요. 틀린 문제는 오답 노트에 정리도 안 하고 개념 같은 거는 개념 노트에 정리도 안 합니다. 문제 식도 안 쓰고 대충 풀고 객관식 같은 건 찍고 엄마한테 채점 받고 틀리면 또 다른 번호 찍고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간제로
어머님이 시키고 싶은 거, 뭐 개념 노트 정리라든지 오답 노트 정리라든지 식 쓰는 거, 이런 것들,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아이들 고민하게끔 해주고 해서 양에 상관없이 시간제로 습관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처음 공부할 때는 식탁에서 하는 것들이 좀 좋아요. 아이들이 공부를 처음 시작을 하면 많이 하기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거든요. 뇌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그게 습관이 안 된 아이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하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때 간단하게 좀 에너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간식 같은 거를 만들어주면 그거를 아이들이 먹으면서 1시간 정도 공부를 하게 되면 에너지가 충족이 되기 때문에 뇌에서는 좀 방어 기제가 사라져요. 뭔가 영양분이 들어오니까 공부를 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거부감을 좀 안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습관 잡을 때 좀 많이 좋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처음에는 엄마도 있는 식탁에서 같이 습관을 만들어주고, 엄마의 역할은 뭐냐면 아이가 공부할 때 옆에서 조력자의 역할이에요. 가장 좋은 거는 엄마가 만약에 수포자이면 그것도 좋아요. 그래서 엄마도 옆에서 수학을 공부하고 아이도 공부하면서 모르면 서로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공부하면 오히려 아이가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더욱더 학습 효과도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잘하고 수학을 잘한다 생각하면 아이가 모르면 바로 질문하려고 하거든요. 자, 이것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되면 딜레이를 시키는 연습들, 제가 추천하는 거는 개념교재 지문이 나오면 어디 부분 개념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풀어봐라, 이렇게 딜레이를 시켜줍니다. 그래도 못 풀 때는 이거랑 비슷한 유형을 앞에서 풀었다면 푼 풀이를 보여주면서 너가 푼 풀이니까 이거를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풀어봐라, 이렇게 딜레이를 시켜나가서 개념 교재를 최대한 혼자서 풀어가게끔 루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교재도 정했다면 심화 교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엄마가 가급적이면 힌트만 주는 형태 혹은 문제만 읽어줘도 되는 경우도 많아요. 아이들이 문제를, 우리나라 한글 같은 경우는 가독성이 너무 좋아서 제가 고3 애들을 가르쳐도 많이 느끼는데, 아이들이 질문을 하면 제가 소리내서 문제만 읽어줘도 선생님 알겠어요 라는 말을 많이 해요. 뭐냐면 눈으로만 읽으면 이게 실제 뇌에 정보가 축적이 안 됐는데 다 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들을 놓치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천천히 문제들만 소리내서 읽어줘도 아이가 잘 풀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딜레이를 시켜나가고, 이런 과정으로 해서 습관들을 시간제로 만들어주면 굉장히 쉽습니다. 아이가 1시간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양에 구애받지 말고 시간제로 습관들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나중에 부모님도 걱정하는 게 시간제로 하면 늘어지지 않나요? 그런 얘기 하는데 물론 늘어지는 경우는 좀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대략 5학년이나 혹은 6학년쯤 되면 그때 서서히 양제로 바꿔나가면 시간제로 어쨌든 좋은 습관을 길렀기 때문에 양제로 가도 그 습관 그대로, 어려운 문제 나오면 오랫동안 고민하는 습관, 개념 부분 자기가 복습 충분히 하고 문제 푸는 습관, 연습장에다 식을 써서 쓰는 습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된 채로 양제를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습관들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